옛날 한 마을에 복녀라는 아이가 살았수. 아이의 아비는 점포를 운영하며 물건을 파는 상인이었는데 복녀는 어린 나이에도 셈이 뛰어나 아버지의 장사를 도왔다오. 어서 오셔요, 초시나으리. 오냐, 아버지는 안 계시느냐? 야, 저녁이나 돼야 돌아오시는디요. 필요한 거 말씀하시면 지가 찾아드릴게요. 붓과 벼루를 사려고 들렀단다. 어떤 붓을 찾으세요? 글씨 쓰실 거예요? 그림 그리실 거예요? 글을 써야 하니 먹이 잘 오르고 붓끝이 단단한 것이 좋겠구나. 이 붓은 단비털로 만들어져서 붓끝이 곧고 탄력이 좋아요. 초서나 해설을 쓰시기에 알맞지요. 좋은 붓이구나. 그런데 벼루도 보려 하는데 어떤 것이 괜찮겠니? 요것이 문경에서 온 벼루인데요. 먹이 잘 갈리고 먹물이 오래 마르지 않아요. 먹을 갈아보면 아실 거예요. 허허, 어린데도 물건을 잘 아는구나. 이 붓과 벼루로 하겠다. 값이 얼마냐? 붓이 단양, 벼루가 20냥이니 25냥이에요. 2개 사셨으니까 덤으로다 먹을 하나 드리것이요. 장사 수완까지 대단하구나. 고맙구만요, 선비님. 좋은 글 많이 쓰셔요. 살펴가셔요. 복녀는 당찬 성격에 총명함까지 갖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칭찬이 자자했지. 그러나 갑자기 닥친 전란으로 부모를 잃은 복녀는 이곳저곳 친척집을 돌며 더부살이를 하는 신세가 되었지 뭐요. 밥 한 술이라도 더 먹으려면 새벽부터 일어나 물을 깃고 불을 떼고 빨래를 해야 했지. 그렇게 남의 집 눈치를 보며 살던 어느 날 김초 씨가 찾아왔다오. 김초 씨는 얼마 전 아내를 하늘로 보내고 아들 하나를 데리고 있었는데 평소 복녀의 총명함을 아는 터라 복녀를 데려와 자기의 아들 동필과 혼인을 시킨 거라오. 아, 아버지, 왜 하필 저 사람이 옵니까? 이놈아! 내게 필요한 안사람은 얼굴만 반반한 여인이 아니다. 복녀는 지혜로운 데다 살림까지 야무지게 할 것이야. 너같이 덜 된 놈한테 복녀 같은 사람이 딱이지. 동필은 어릴 때부터 연모하던 처자가 있었소. 고운 얼굴로 마을 총각들의 눈길을 한 몸에 받는 교수였지. 그런데 자기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복녀와 맺어졌고 연모하던 교수와 비교될수록 못마땅한 마음이 커져가니 태도가 삐딱해지기 시작했소. 서방님 들어오셨어요? 마침 서방님 좋아하시는 육전을 했구먼요. 어휴, 집에 괜히 들어왔어. 당신 얼굴 보니까 다시 나가고 싶어진다고. 쥐가 뭘 잘못했는지 알려주시면 고치고시오. 못생긴 게 잘못이지. 이렇게 타고난 걸 어쩐대요? 그나마 며느리를 어여삐 여기던 시아버지가 세상을 뜨자 동필은 더 이상 눈치를 볼 곳도 없다는 듯 복녀를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지. 그러니 하인들까지 복녀를 은근히 깔보는 거라. 그럼에도 복녀는 어린 신랑에게 깍듯했으며 매일 신랑이 좋아하는 음식을 차리고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며 그저 인내할 뿐이었소. 그러던 어느 날 복녀는 행랑아범에게 할 말이 있어 그를 찾았는데 다들 어디 간겨? 행랑아범! 안에 있는가? 행랑아범이 집안 어디에도 보이지 않자 복녀는 그의 방으로 발길을 옮겼지. 그런데 방에 들어선 순간 두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오. 와엄마, 육포며 약재며 설날에 들어온 선물이 왜 행랑아범 방에 있는겨? 아이고, 곳간이 헐헐한 게 다 이유가 있었구먼. 행랑아범의 방 안에 온갖 물건들이 가득했는데 문갑을 여는 순간
값진 물건들이 또 우수수 쏟아져 나오지 뭐요. 시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행랑아범은 어린 주인을 기만하여 온갖 것을 빼돌려 제 배를 불리고 있었던 거라. 바로 그때 방으로 들어서던 행랑아범이 복녀를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급히 머리를 조아렸다오. 아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마님. 제가 한순간 눈이 멀었었나 봅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이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요. 눈물까지 글썽이는 행랑아범을 잠시 바라보던 복녀는 단호하게 말했다오. 이번 한 번은 그냥 넘어가 죽었지만 한 번만 더 이런 짓 하면 그땐 용서란 없을 테니 그리 명심혀요. 예, 마님.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짓 하지 않겠습니다요. 그날 이후 복녀는 집안 살림을 더욱 꼼꼼히 챙기며 물건이 드나든 것을 빠짐없이 확인했소. 행랑아범은 더 이상 물건을 빼돌릴 엄두를 내지 못하고 복녀 앞에서는 한층 몸을 사렸지. 그러니 자연 다른 하인들도 복녀에게 깍듯해지고 집안은 한동안 안정을 되찾은 듯 했다오. 그러나 동필은 여전히 철이 없었소. 책임감은커녕 온종일 밖으로 나돌았고 집안일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았지. 거기다 혈기가 왕성해지자 길에서 여인을 볼 때마다 넋을 놓고 바라보곤 했수. 그 모습을 지켜보던 행랑아범은 속으로 음흉한 속셈을 품기 시작한 거라. 어린 주인을 부추겨 아예 안주인을 내칠궁리를 하기 시작한 거요. 우와, 저 여인 참 곱다. 누구 말입니까요? 저기 지나가는 여인 말이다. 네가 가서 내 마음 좀 전해주겠느냐? 큰일 날 말씀하십니다요. 집에 마님을 두고 어찌 자꾸 다른 여인에게 눈길을 주십니까요? 여인이 여인 같아야 말이지. 그런 얼굴로 어디 후사나 볼 수 있겠느냐? 새장가를 드시면 몰라도 다른 여인을 만나는 건 안 될 말입니다요. 하기사 예전에 어느 스님이 말하기를 이 집 안주인은 발자가 사나워 자손을 보기 어렵다 해서 후사를 보시지 못하실까 걱정이긴 합니다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스님이 그런 말을 했다고? 예, 그랬습죠. 그리고 또 다른 말은 안 하더냐? 그리고 안주인이 몰래 재산을 빼돌려 집이 곧 망하겠구나 라고 했습죠. 그런데 스님이 다녀간 뒤로 자세히 보니 안주인 마님이 곳간에 수시로 드나들지 뭡니까요? 그야 살림을 맡은 사람이니 살펴보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 나으리께서 그리 생각하시면 다행이지요. 하지만 요즘 어딘가에 돈을 따로 감추는 것 같다고 아래 것들끼리 말도 나오고 남몰래 장부를 따로 정리하는 걸 본 사람도 있다고 하니 저야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뿐입죠. 행랑아범은 없는 말을 꾸며내며 동필의 옹졸함과 의심을 부추기고 있었다오. 아니나 다를까 행랑아범의 의도대로 동필은 복녀에 대한 불신이 싹트기 시작했는데 며칠 후 동필은 복녀가 곳간 앞에서 장부를 넘기고 있는 모습을 보고 괜히 기분이 상한 거요. 뭘 그렇게 열심히 적고 있어?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구먼요. 어디서 얼만큼 들고 나는지 봐야 나중에 혼동이 없지요. 내 살림인데 어찌 나보다 당신이 더 꼼꼼히 살피는 것이오? 혹 감추는 게 있는 거 아니오? 서방님,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셔요. 내가 뭘 감춘다는 거예요? 못생겼다고 구박하더니 인자는 의심까지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한번 의심이 싹 트자 동필의 눈에는 복녀의 작은 행동 하나까지도
못마땅하고 수상쩍어 보였지. 이런 이유로 구박에 의심까지 하다가 다툼이 잦아졌고 끝내는 이별 전 50냥을 쥐어주며 복녀와 동필은 헤어지게 되었지. 복녀가 갈 곳이 없어서 그냥 걷기만 하다가 무작정 배를 타고 한강을 건너 나루터에 당도했다오. 나루터에는 주막과 객주가 즐비했는데 그중 어느 주막에 들어갔소. 저 빈 방이 있을까요? 방이야 많지. 근데 혼자 쓰시려우? 야, 노파는 복녀를 가만히 훑어보더니 말 없이 방으로 안내한 뒤 잠시 후 시키지도 않은 밥을 들고 와 조용히 내려놓았소. 장사하고 남은 밥이 있어서 퍼왔으니 부담 갖지 말고 드시오. 친절한 노파 덕에 배불리 먹고 따뜻한 방에서 하룻밤을 보냈지. 다음날 아침 방문을 열고 나오니 주막 평상에는 벌써 손님들이 삼삼오오 앉아 있었다오. 주모, 주문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밥이 안 나와? 젠장, 아침에 와서 점심 먹고 가게 생겼구먼. 주인 노파가 혼자서 동분서주하고 있기에 복녀는 망설임 없이 나섰지. 아줌니, 부엌일 보셔요. 지가 나를게요. 아이고, 고맙네.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만둬서 복 난감했거든. 그렇게 복녀는 음식을 나르기 시작했소. 아니, 우리 나이를 꿰고 있어? 어떻게 알고 나이 순서대로 놨어? 딱 보면 알지요. 눈썰미가 아주 좋네 그려. 복녀는 마치 이 일이 익숙한 사람처럼 손님들의 연배에 맞춰 음식을 내놓고 누가 무엇을 주문했는지 빠짐없이 기억했으며 계산까지 빠르고 정확했지. 정신없이 바쁜 시간이 지나고 노파가 복녀에게 다가왔는데 고맙소. 덕분에 수월하게 끝냈소. 요령이 좋더구먼. 그 정도야 식은죽 먹기보다 쉽지요. 손이 야무지고 일하는 걸 보니 일머리가 남다른 사람이야. 잘 하는지는 모르겠고요. 뭐든 열심히는 해요. 그런데 어디 갈 곳이 있어 보지는 않는데. 갈 곳 없는 거 맞지? 야, 그게 얼굴에 써 있어요? 내가 여기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상대하는데 척 보면 알지. 마침 참모들이 그만둬서 일손이 부족한데 방 하나 내어줄 테니 여기 머물면서 일 좀 거들어 주겠소? 품삯은 섭섭지 않게 쳐주리다. 복녀는 노파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날부터 주막에서 일하기 시작했지. 바쁘게 손을 놀리다 보니 신세 한탄할 겨를조차 없는 거라. 마포나루는 그야말로 사람과 물자가 몰려드는 곳이었는데 한양으로 오가는 뱃길의 중심지라 상인과 일꾼들이 끊이지 않았소. 삼남지방에서 올라오는 곡물이며 서해안에서 들어오는 소금과 생선, 젓갈까지 이곳에서는 날마다 온갖 물건이 오가며 값이 출렁였다오. 복녀는 주막에서 오가는 손님들로부터 자연스럽게 물건의 시세와 거래 동향을 듣게 되었소. 곳간벽에 물건마다 수치로 가격을 표시하여 변화를 기록했는데 물건이 오르내리는 원인과 시기를 적다 보니 시세를 짐작할 수 있을 듯 했지. 인자 보니까 찾는 이는 많은데 물건이 적을 땐 값이 뛰고 찾는 사람은 없는디 물건이 많을 적에 헐값이 되는 거구먼. 그러던 어느 날 태풍으로 전라도와 경상도에서 올라오는 배가 침몰했다는 소식이 나루터에 제일 먼저 알려졌다오. 복녀는 곧장 시장으로 뛰어가
곡물과 제수용품을 사들였지. 그리고 며칠 뒤 추석이 다가오자 수요는 폭증했지만 공급이 줄어든 탓에 가격이 치솟은 거요. 이보시오, 주모. 그 곡식하고 제수용품들 나한테 파시오. 얼마면 되겠소? 사는 사람이 알지, 파는 사람이 어찌 알겠쇼? 그럼 200냥이면 어떻겠소? 냅둬요, 개나 줘버리게. 아니, 그럼 300냥. 똥값에 파느니 내가 다 먹고 똥이나 싸버리지 뭐. 그럼 500냥. 더는 못 올리겠소. 야, 거기 놓고 가져가요. 그 후 복녀는 종이에 눈을 돌렸지. 종이를 사들여 방에 차곡차곡 쌓아두던 그녀는 머지않아 가격이 크게 뛸 것을 예감했거든. 당시 문서 작성과 서적 출판이 활발해지면서 종이의 수요는 급증했고, 다음 해에는 종이 한 권의 값이 백미 2말 5대에서 7말 이상으로 뛰었지 뭐요. 복녀는 부지런히 물건을 사고 팔며 재산을 불렸다오. 그렇게 몇 해가 흘러 그녀는 이제 제법 큰 돈을 굴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주막의 일을 성실히 했고 늘 한결같았다오. 그렇게 시간이 4, 5년쯤 지났을까. 주막에 한 남자가 들어와 며칠 묵기로 했는데 상을 나르던 복녀는 순간 깜짝 놀랐지. 그 손님이 글쎄 남편 동필이 아니오. 복녀는 혹시나 자신을 알아볼까봐 급히 방으로 들어가 얼굴에 분을 바르고 입술에 선홍빛 연지를 발랐다오. 거기다 눈 밑에 점까지 찍고서는 일부러 목소리를 가늘게 했지. 그래서인지 동필은 복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었소. 밤이 깊어 복록방에서 동필이 다른 손님들과 어울려 이야기를 나누기에 복녀가 문 밖에서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오. 듣다 보니 동필의 행색이 왜 그리 초라해졌는지 알 수 있었지.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었지요. 행랑아범의 농간에 속아 안사람을 내쫓고 가산을 돌보지 않고 기방이나 드나들면서 돈을 흥청망청 썼으니. 복녀와 헤어진 동필은 기방에서 세월을 허비했다오. 그러던 어느 날 늦은 밤까지 술을 마신 뒤 귀가하려는데 행랑아범이 보이지 않았던 거라. 나와 함께 온 행랑아범을 보지 못하였느냐? 아니, 이놈이 갑자기 사라졌단 말이다. 아까 나리를 이곳에 메시고 온 뒤 바로 나가던데요. 혼자 불빛 없는 길을 더듬으며 집으로 돌아온 동필은 기겁할 수밖에 없었소. 집안은 텅 비어 있었는데 문갑과 장롱 속은 다 파헤쳐져 엉망이지 뭐요. 집을 입고를 해놓고 대체 다들 어딜 간 거야? 행랑아범! 여봐라! 아무도 없느냐? 주인이 늦도록 집을 비운 틈을 타 하인들은 노비 문서를 찾아 태우고 돈꿰미며 옥관자며 각종 폐물과 금거북이 등 돈이 될 만한 것들과 전담 문서를 들고 도망을 가 빈집만 남은 거라오. 그때 동필의 말을 듣고 있던 한 사내가 물었지. 그렇다면 도망친 노비들을 찾아다니는 거요? 그들을 찾겠다고 전국 팔도 안 다녀본 곳이 없죠. 하지만 이제는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앞날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동필의 말을 엿들은 복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지. 과거 남편이 아무리 미워도 지금의 그 초라한 모습이 안쓰럽게 느껴졌다오. 다음 날 밤 복녀는 육전을 부쳐 동필의 방에 갔다오. 마침 고기가 좀 남았길래 부쳐왔어요. 맛 좀 보셔요. 동필이 평소 좋아하던 육전을 보자 퍽 반가워하며 한 입 베어 물었다오.
그런데 육전을 씹다 말고 갑자기 눈물을 뚝뚝 떨구는 게 아니오. 갑자기 왜 그런데요? 저를 위해 매일 육전을 만들어주던 부인이 생각나서 그럽니다. 제가 철이 없어서 못생겼다며 구박만 하다가 행랑아범의 농간에 속아 그만 안사람을 의심했지요. 늘 한결같고 착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친정 식구도 없었는데 누구에게 의지하며 살고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동필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기에 복녀는 크게 놀랐지. 순간의 감정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변화가 놀라울 수밖에. 복녀는 침착하려 애쓰며 말을 돌렸다오. 그래. 한양에는 행랑아범인가 모식인가를 찾으러 온 거예요? 지금은 행랑아범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를 찾아요? 동필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울먹이며 말했다오. 철없던 시절 제가 내쫓았던 제 부인을 찾고 있습니다. 어이구, 미워서 구박했다며 부인을 왜 찾아요? 친정 식구도 없이 혼자 큰 사람인데 얼마나 외로울지. 제가 혼자가 되어보니 아내의 심정을 알겠더이다. 내가 잘 대해줬어야 하는데 제게는 살던 기와집 한 채만이 남아있지요. 그 집을 팔아 작은 곳으로 옮기고 여윳돈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간 아내가 저 때문에 고생했으니 제가 열심히 일해서 먹여 살리려고요. 그 말을 들은 복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지. 동필이 정말로 철이 들어 변한 것인지 아니면 말뿐인지 모를 일이기에 복녀는 동필을 시험해 보기로 했다오. 아이고, 몇 년 동안 참 외로웠겠어요. 하면서 동필에게로 가까이 가서 기대었지. 복녀의 저고리가 느슨하게 풀려 있어 가슴골이 들여다보이자 동필은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귓불까지 빨개졌다오. 그녀가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올 때마다 눈길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몰라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이를 눈치챈 복녀는 몸을 더욱 가까이 밀착시켰지. 왜 이러시오? 지가 위로해드리고 싶어서 그러지요. 복녀는 부드러운 손길로 동필의 저고리 고름을 풀었는데 동필의 숨은 가빠지고 눈빛은 흔들리기 시작했지. 그러나 동필은 갑자기 정신을 차린 듯 몸을 뒤로 물렸다오. 안 되겠소.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처럼 살고 싶진 않소. 부디 제 마음을 어지럽히지 말아주시오. 밤이 깊어 잠을 청하려고 하니 주모도 방으로 돌아가 주무시오. 동필은 한때 치마두른 여인들이면 마누라 빼고 다 좋아하더니 이제는 정말 달라진 듯 보였다오. 복녀는 방으로 돌아와 밤새 생각에 잠겨 있다가 그동안 모은 돈을 세어보았다오. 얼마나 많이 모았던지 그녀의 재산은 좋기 10,000냥은 넘은 듯 했수. 다음날 그것들을 은으로 바꾸어 부피를 줄이고 보따리를 단단히 쌌다오. 그리고 노파에게 그간의 일들을 소상히 말하고 일부의 돈을 나누어 주며 작별 인사를 건넸지. 그럼 그 손님이 자네 서방이었다고? 야, 워낙에 어리숙한 사람이라 지가 분칠하고 점 찍으니까 알아보지도 못하더라고요. 하기사 부부로 살 때도 못생겼다고 치다도 안 보고 살아서 그런지도 몰라요. 그래도 어려서 천지분간 못하고 철이 안 들어서 그랬지.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도
혹여나 서방이 또 속썩이거든 언제든 이리 오게나. 야, 친정에 오듯 꼭 올게요. 아줌니가 아니었으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엄니처럼 보살펴 주셔서 고마웠구먼요. 헤어져서 섭섭하긴 하네만 자네는 어디서든 잘 살 거네. 자식들 낳고 건강히 행복하게 살게나. 5년 만에 살던 마을에 다시 돌아온 복녀는 제일 먼저 시부모의 묘소를 찾아 절을 올렸다오. 그런데 잠시 뒤 두리번거리며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더니 묘소 근처 큰 고목나무 아래 땅을 파 은괴가 담긴 보따리를 묻는 게 아니오. 그리고는 옷보따리만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오. 사람의 온기가 없는 빈집은 귀신이라도 나올 것처럼 음산했지. 먼지를 쓸고 닦고 부뚜막에 불을 붙이자 이제야 좀 사람 사는 집 같아졌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동필이 집에 도착했는데 복녀를 보자마자 그는 눈물을 쏟으며 주저앉았다오. 이 못난 사람을 용서해 주시오. 그동안 내가 당신에게 못되게 굴었소. 참말이지요? 당신이 인자 철들어서 그렇게 야그를 하니까 눈물이 날라고 해요. 서방님, 시방부터 다 잊어불어요. 지난 일을 교훈 삼아서 이제 우리 앞만 보고 잘 살아봐요. 우리가 합심하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슈. 복녀는 착실해진 남편과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오. 동필은 무엇이든 복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존중했지. 가장으로서 부지런히 일하며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아이들도 태어났다오. 동필이 비록 과거에 합격하진 못했지만 고을 아전으로 일하며 윗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지. 그의 성실한 모습은 자식들에게도 큰 본보기가 되었다오. 아이들은 부족한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의 힘으로 자리 잡고 모두 훌륭히 자라주었으니 복녀 부부의 머리가 희끗해질 무렵 자식들은 이미 든든한 기둥이 되어 있었지. 세월이 흘러 복녀가 환갑을 앞둔 어느 날이었다오. 복녀는 남편과 아이들을 앞세우고 시부모의 묘소 근처 고목나무로 가서 땅을 파보게 했수. 땅속에 묻혀있던 보따리 안에 은괴가 가득 들어있는 것을 보자 아들들은 놀란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지. 어머니, 여기에 은이 묻혀있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어찌 알았겠냐? 내가 묻어둔 거니까 알지. 예? 어머니께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너희 아버지가 젊으실 적에는 시방하고 쌩판 달랐어. 고생을 모르고 자라다 보니 교만 하고 낭비가 심했단 말이여. 순 이쁜 것들만 좋아하고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차저차 혀서 내가 집 떠나 있는 동안 장사를 혀서 돈을 많이 모은 거요. 암튼 그때 나는 깨달은겨. 젊을 때의 고생과 배움이 가장 큰 자산이라는 걸. 그래서 너희들도 적당히 모자란 환경에서 키우기로 결심했고 미숫꿀이 단단히 쪼매갖고 여기 묻어놓고 없는 돈이다 하고 산겨. 덕분에 너희들이 스스로 살아갈 힘을 배운 게 아닐까 싶고 인자 더 숨길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이 은을 내놓는겨. 남편과 아들들은 고개를 숙이며 그녀의 깊은 뜻을 이해했지. 그들은 은으로 곡식을 사들여 굶주린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부모 없는 아이들에게 가르침과 의복을 베풀었다오.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어 흉년으로 굶주리는 이웃들이 많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곡식을 받아가며 복녀의 가족들을 칭송했다오. 그때였수. 허름한 누더기 옷을 걸친 초라한 거지 하나가
쌀을 받으려고 앞으로 나서다가 복녀 부부를 보고 놀라서 뒷걸음질 치다 나동그라지고 말았지 뭐요. 복녀 부부도 그 노인을 알아보고 벌떡 일어섰지. 마, 마님, 나으리,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눈앞에 거지는 집안을 거덜내고 도망쳤던 행랑아범이 아니겠소. 내 이놈을 당장 관아에 신고해서 태형을 맞게 하리라. 빼돌린 우리 집 재산을 다 어쩌고 거짓골이 되었느냐? 나리 마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요. 정말 하루도 맘 편히 발 뻗고 잠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요. 도망칠 때 챙겼던 것들을 더 불려보겠다고 투전판에 끼었다가 그만 죄다 잃고 빚까지 지게 되어 쫓기는 신세로 살았지요. 행랑아범은 땅바닥에 얼굴을 받고 연신 사죄했다오. 복녀는 이내 침착한 표정으로 변하더니 행랑아범이 가져온 바가지에 곡식을 가득 담아 건네는 게 아니오. 행랑아범은 얼떨떨한 얼굴로 바가지를 받아들었지. 마님. 그러나 동필은 펄쩍 뛰었지. 아니 임자 뭐하는 거요? 그간 우리 집에 저지른 죄를 생각하면 곤장 100대를 맞아도 모자를 인간이오. 지라고 행랑아범을 단죄하고 싶은 마음이 없것이오? 하지만 저 꼴을 봐요. 이미 죄값을 치르고 있잖아요. 안 좋았던 지난 일은 잊어버리고 교훈만 기억하기로 했잖아요. 동필은 아내의 뜻에 따르기로 했고 행랑아범은 그 자리에 엎드려 한참을 흐느끼다가 복녀가 준 곡식을 품에 안고 사라졌지. 부부는 이제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되어 있었소. 그들의 집 앞에는 늘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도움을 받은 이들이 감사 인사를 전하러 찾아오곤 했지. 젊은 시절 동필은 안사람 귀한 줄 모르고 못생겼다고 구박했지만 결국 그녀가 지혜롭고 능력 있는 1등 부인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되어 잘 살게 되었지. 진정한 가치는 외모가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삶을 개척해 나가는 지혜와 인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소. 추운 날씨에 몸 따뜻이 챙기시고 곧불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오. 우리 주막은 언제든 열려 있으니 다음에도 또 놀러 오시구랴.